자, 논리 분석 철학은 뭐냐? 이제 버트란드 러셀 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던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논리 분석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시대 이후 철학 사회는 주로 수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유를 펼친 철학자하고 경험 과학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있었죠. 우리 시대의 수학의 원리에서 피타고라스주의를 제거하고 인간적 것에 대한 관심과 경험주의를 결합시키는 일에 착수한 철학파가 등장한다. 이게 논리 분석 철학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역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랑 결합시켜가지고 파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라이프니츠는 실제 무한소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형이상학에 적합했지만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 무한소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뭐 없다라기보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바이어 슈트라스 이 사람은 19세기 중엽에 무한소 없이 미적분학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미적분학의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츠에서 발전을 한 거죠. 게오르크 칸토어가 등장해서 연속과 무한수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레게의 작업에서 산수와 순수수학은 일반적으로 연역 논리의 연장일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은 산수가 종합 판단이고 시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는 칸트의 이론을 반증한다. 그러니까 칸트는 뭐예요? 수학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자명한 거, 분석 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명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험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수 명제가 종합 판단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시간이라는 것은 수를 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시간 개념이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레게가. 철학의 작업은 구문론이라고 불러도 좋은 체계로 환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제 구문, 말, 철학이 뭐가 옳고 그르고 연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문론,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그거를 연구하면 거기서 이제 그런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술구라는 것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 같은 구를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에 고유하다고 가정되거나 알려진 어떤 속성으로 지시하는 구다. 그러니까 기술구라는 것은 어떤 이제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그런 속성이 있는 구문인 거죠. 스콧은 웨이벌리의 저자였다. 라는 진술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X가 C라면 X는 웨이벌리를 썼다는 진술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C라는 독립체가 있고 더욱이 C는 스콧이다와 같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어떤 논리 근문으로 쓰자면 스콧은 웨이벌리의 저자였다. X가 C라면 X는 웨이벌리를 썼다라는 진술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C라는 독립체가 있고 그 C가 스콧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스콧 말고 다른 걸 넣으면 거짓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기술 이론에 따르면 실존은 기술구로만 주장될 수 있다. 우리는 웨이벌리의 저자는 실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콧이 실존한다 라는 진술은 틀린 어법이다. 틀린 구문이다. 이거는 약간 한국말로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거죠. 동물원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는 문장인데 사자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아무런 뜻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게 아니고 동물원에 사자가 한 마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어떤 의미 있는 뜻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문론에 대한 중요성을 본인들이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리학은 순수 수학과 마찬가지로 논리 분석 철학의 재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본인들은 물리학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일은 특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해 일어난다. 러셀이 이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철학가의 사상을 비판하고 할 때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역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거 말고 다른 뭐 물리학 법칙이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물리학 그 어떤 그 물리학 법칙 이런 것도 우리는 참고해서 이제 사상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철학자들이 보기에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으로 대체한 점이다. 상식은 물리세계가 일정한 시기에 걸쳐 지속하고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시간하고 공간을 시공간으로 대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세계가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시간 안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사물로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시공간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것으로 대체한 것이 본인들이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입자를 사건으로 대체했다. 입자, 어떤 고정된 어떤 독립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입자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본질, 라이프니츠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진짜로 어떤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질의 다발일 뿐이다 라고 했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건은 제각기 다른 각 사건과 간격이라는 관계를 맺는다. 간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요소와 공간 요소로 분석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의 두 가지 사건 A와 B가 주어지면 한 관습에 따르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했지만 다른 관습에 따르면 사건 A가 사건 B보다 먼저 발생했고 또 다른 관습에 따르면 사건 B가 사건 A보다 먼저 발생했다. 자, 일단 사건과 다른 사건은 간격이라는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공간 이게 아니라 간격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건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A가 B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B가 A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연관되는 얘기죠. 입자를 대체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어떤 다른 일련의 사건보다 실체성을 더 많이 갖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은 세계를 이루는 궁극적 재료의 일부가 아니라 사건들을 다발로 묶는 편리한 방식일 뿐이다. 아인슈타인이 입자를 사건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입자를 대체한 이런 사건은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 실체성을 더 많이 갖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뭐 라이프니츠가 본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질의 다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 혹은 뭐 물체가 이게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딱 독립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나눠서 보지 않고 뭐 요렇게 나눠서 봤다. 예? 이것을 뭐 조금 포함하고 다른 부분을 더 포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봤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렇게 물질을 봤다라고 물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물체를 본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더 실체성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양이라고 칩시다. 이게 고양이. 그러면 이 고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양이의 일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 것보다 이 고양이라는 그 물체 하나가 더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봐도 똑같다. 물체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주된 철학적 가치는 물리 현상을 비연속적 방식으로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점이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경계가 있는 것처럼 입자 경계가 있고 이게 독립된 실체인 것 같지만 이것과 주변과의 어떤 다른 교집합을 만들고 그 다른 것을 포함하게 다른 공간을 뭐 포함하게 만들어 해서 요걸 실체다라고 해도 이것이 갖는 실체성이나 저거 이 다르게 파악한 요 실체성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논리 분석 철학 학파가 생각하는 것이 뭐 연역 이런 것들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경험주의 이런 것도 좀 섞어가지고 특히나 요즘에 뭐 요즘은 아니죠. 이 1900년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이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키고 구문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문을 연구하면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또 제시하기도 하고 이게 논리 분석 철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 버트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다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